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데브시스터즈의 기술본부 소속 데이터 엔지니어링 셀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그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로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브시스터즈의 데이터 활용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데브시스터즈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대신 로그 기반 데이터를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마트를 만들고 BI 지표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상태만을 저장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로그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상세한 맥락을 가지고 유저가 어떻게 게임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저가 좀 더 오랜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로 게임과 상호작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서 좀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면 이 유저가 어제 5월 28일에는 9,000개의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5,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상태만을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 상태만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는 이 크리스탈이 어떻게 소모되고 그리고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이제 로그를 통해서 이 유저는 어떤 퀘스트 보상을 통해서 이만큼의 크리스탈을 얻었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데 크리스탈을 많이 소모했다 라고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로그가 흐르는 로그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그는 저희 게임의 서버나 클라이언트, SDK 등에서 발생을 하고 이 로그들이 이제 파일비트 같은 이제 서버 로그를 수집하는 컴포넌트나 혹은 별도의 로그 수집 서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비트나 로그 수집 서버는 중앙에 있는 카프카 클러스터에 이제 이걸 원본 로그의 형태로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본 로그는 사실 파일비트 혹은 로그 수집 서버가 보내준 그대로의 로그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카프카 스트림으로 구성된 이제 로그 전처리 프로세서에서 이 로그를 한번 전처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로그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로그가 어디서 언제 왔는지 같은 메타데이터로 같이 추가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된 로그를 잘 분리해서 이 데이터를 크게 두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준실시간으로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로그 스탯이 엘라스터치 키바나입니다. 흔히들 많이 ELK 스택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키바나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로그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데이터브릭스 환경 위에 구축된 스탁을 위주로 한 로그 ETL 프로세스입니다. 네, 이 로그 ETL 프로세스는 이제 매일 배치 작업으로 실행되고 있고요. 이제 카프카 로그로부터 바로 저장된 원작 로그에서 시작해서 이걸 한 번 가공을 거치고 그리고 가공된 로그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걸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BI 지표까지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분석 로그가 어떻게 남는지 알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로 쿠키런 킹덤의 기획자가 되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추가하는 컨텐츠에 단계별로 사용자가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제이슨 형식을 이용해서 이 로그가 언제 남았는지, 어떤 사용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랑 컨텐츠를 플레이했는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네, 이제 다른 추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완료하면 이제 그 컨텐츠의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 목록을 로그에 남겨야 되고 그런데 이게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리워드 아이템스라는 필드를 남기는 것은 아주 쉽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이 비어 있으면 그래서 보상 아이템의 타입은 어떤 건가요?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상 아이템의 ID를 나타내는 정수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아이템의 이름을 나타내는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템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구조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남긴 상태로 또 다른 요청을 받습니다. 네, 사용자의 아이디를 원래는 이렇게 인티저로 남기고 있었는데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로그를 이용해서 쌓은 데이터를 오늘부터 모두 타입을 바꿔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혹은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로직을 또 붙여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저희는 JSON 포맷을 이용해서 로그를 남겼는데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JSON의 높은 자유도는 이걸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만큼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때 많은 의문점이나 이런 걱정들이 드는 걸 보면 그만큼 불안정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굳이 JSON 포맷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싶은데 사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도 있지만 JSON 대신에 로그를 좀 더 안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프로토버프나 아파치 에이브로 같은 데이터 포맷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안정적인 포맷을 두고 JSON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비시스터즈의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게임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여기에서 보이는 쿠키런 킹덤을 포함한 서비스 중에 많은 게임이 하나의 로그 파이프라인으로 로그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런칭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개발 중인 다른 게임들 또한 같은 로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게임의 로그 포맷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하기에 쉽지 않고 그렇다고 게임별로 로그 파이프라인을 새로 분리하는 것은 이제 인프라나 관리 등의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게임의 개발 상황과 니즈를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쉽게 로그를 남길 수 있는 JSON 포맷으로 로그를 통일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JSON 로그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JSON이 프로토버프나 에이브로 같은 포맷과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부분이 스키마인데 이 부분을 채워야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스키마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네, 로그 스키마는 이제 로그의 필드가 어떤 타입을 가지는지 정의한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로 로그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왼쪽은 우리가 아까 예시로 찍어본 로그고 오른쪽은 그 로그의 스키마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워드 아이템스라는 필드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스키마를 확인하면 확실히 이 리워드 아이템스라는 필드는 스트링의 어레이로구나. 그러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어레이로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 스키마를 모아서 하나의 게임의 모든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로그의 형태를 기록한 로그 스키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로그 스키마 문서는 각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필드를 명시해 주었고 그리고 각 필드의 타입과 설명, 추가적인 예시 같은 것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게임에서 나오는 로그의 형태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로그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나타낸 형태인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스키마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로그 스키마 관리 서버가 이 문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로그 스키마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전처리 서버인 트랜스포머에서 원래 카프카에 쌓여있던 원본 로그를 이제 전처리를 진행하고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그가 과연 로그 스키마에 맞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같이 검증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기존에 하던 로그 파싱이나 메타데이터 추가에 더해서 이제 스키마 검증 과정이 생겼고요. 만약 이 스키마 검증 과정에서 로그가 알맞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는 메타데이터의 해당 검증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처리된 로그를 스키마를 통해서 빠르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고 스키마에 맞지 않는 로그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스키마에 맞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검증이 실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스키마 문서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스키마 문서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뭔가 개발 쪽의 실수로 잘못된 필드를 남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발 환경부터 빠르게 로그의 문제를 인지하고 고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의 활용처는 이제 로그를 변환해서 적재하는 로그 ETL 프로세스입니다. 네,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바로 나와서 이제 제이슨 스트링으로만 남아있는 로그를 이제 실제 로그 스키마에 맞추어서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하게 되면서 이제 로그의 각 필드를 로그 스키마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알맞은 타입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네, 예시에서도 원래 제이슨 스트링으로만 남아있던 로그가 이제 ETL 과정을 거치면서 각 필드가 알맞은 타입으로 잘 처리되어서 테이블 형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키마 문서를 얻은 것들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이슨 스트링을 그냥 남기는 것에 비해서 이제 각 필드를 정확한 타입으로 변환하고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서 이제 파케나 델타 같은 포맷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체적으로 데이터의 양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50%에서 60% 정도의 저장 용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이프라인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크게 개선이 있었고요. 이제 로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타입 충돌 케이스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필드가 빠지거나 혹은 특정 필드의 값이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스키마 검증 과정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로그의 정확성과 관련된 이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제 사용자의 로그 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스키마 추론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던 타입 충돌 이슈도 많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 자체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스키마 문서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형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로그의 예시 값이나 혹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일도 사라졌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스키마 기반 로그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 단계까지에서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특히 실제 개발 사이클에 이 로그 스키마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단순히 환경별로 스키마를 하나씩 그냥 업로드하는 구조였다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키마 문서는 스키마 관리 서버를 거쳐서 적절한 형태로 변환된 뒤에 S3 버킷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데브, 스테이지, 프로드 같은 환경별로 그냥 파일이 하나씩만 떨궈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스키마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이걸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걸 덮어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를 확인할 때에도 이 스키마에 어떤 필드가 언제 추가되었고 언제 삭제되었는지 혹은 이 스키마 문서를 배포 과정에서 이제 빌드와 같이 배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각 환경에 스키마를 알맞게 업로드하고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들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스키마 변경 기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도 비슷하게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데브 시스터즈에서는 데브, 스테이징, 프로드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환경 하나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서버나 여러 가지의 빌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데브 환경을 보게 되자면 여기에서는 지금 3개의 다른 피처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개발자는 이제 새로운 쿠키를 추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레이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PVP에 대한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피처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 자체도 다를 거고 만약에 피처 간에 이제 충돌하는 로그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하나의 로그 스키마로 처리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환경 안에서도 여러 버전의 로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게 단순히 개발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고요. 특히나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에게 나가는 라이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검수나 다른 기타 테스트 등을 위한 서버도 같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스키마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에 이런 알람을 계속 받으면서도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냥 펄스 알람이다 라고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스키마의 변경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빌드에서 발생하는 로그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버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단순히 버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스키마를 버전별로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스키마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이걸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 사이클과 실제로 발생하는 로그 그리고 로그 스키마를 최대한 맞춰보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변경, 즉 피처 단위로 이제 git 커밋이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게임 서버 입장에서는 이 빌드 이미지가 CI/CD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기고 네, 그렇게 빌드된 이미지가 새로운 게임 서버에 배포되고 그러면 게임 서버는 새로운 로그를 남기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로그 자체가 변하는 것도 당연히 이 피처에 종속된 것일 거고 그러면 이 git 커밋을 쌓을 때 같이 이제 스키마를 수정하게 되고 스키마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그 문서를 업로드해서 스키마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피처가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스키마 버전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로그와 로그 스키마가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에 이 두 개를 연결해줄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베스트는 사실 그냥 로그에 이 로그가 어떤 스키마 버전을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로그는 몇 번 스키마를 사용해서 이제 찍혔고 그러니까 서버에서도 이 몇 번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베스트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게임의 CI/CD 단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다 건드리고 로깅 모듈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고 대신에 좀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피처가 들어가서 새로운 빌드가 생길 때마다 이제 게임이나 클라이언트 SDK 버전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로그에 찍히는 이 버전을 바탕으로 해당 빌드가 이제 어떤 스키마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핑을 만들어주도록 설정을 했고요. 이 예시에서는 게임 서버가 1.2.4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로그에 남은 이 1.2.4 버전에 대해서 이제 1.2.4 버전은 스키마 버전 29에 매핑하라 라고 지정해주고 이 로그를 이제 29번 스키마로 매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 버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변경 단위로 새로운 스키마 버전을 생성하고 이렇게 된다면 빌드별로 알맞은 스키마 버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빌드가 출력하는 로그에 대해서 이제 알맞은 스키마 버전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가 되고 이건 서버와 클라이언트 버전에 맞춰서 스키마 버전을 매핑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의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변경 단위로 스키마 버전을 생성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네, 아래쪽에는 피처 단위로 이제 스키마가 생성되었고, 위쪽에는 비교적 이제 빌드 단위로 로그 스키마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빌드가 출력하는 로그에 맞는 스키마 버전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었고, 가장 위에 있는 아이템을 보자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2.7 버전에 대한 로그를 스키마 버전 22에 매핑해서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서버나 SDK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버저닝된 스키마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고 이제 스키마 관리 서버와 스키마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명시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관리 서버에서는 스키마 스토어에 저장된 예전의 스키마를 모두 가져와서 이제 새로운 스키마 버전을 만드는데 이런 검증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이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한 스키마 문서는 새로운 스키마 버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 관리 서버가 버전에 대한 매핑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머에서는 로그에 찍힌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버전을 이용해서 해당 로그가 어떤 스키마 버전을 이용해서 검증되고 처리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찍힌 로그 같은 경우에는 서버 버전이 1.2.4인데 이 1.2.4는 29번 스키마를 사용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남기게 됨으로써 이제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빠르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문서를 정말로 잘못 작성했는지 혹은 그냥 잘못된 버전을 선택해서 이런 건지 같은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ETL 프로세스도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뭉쳐있던 로그를 각 버전별로 스키마를 따로 적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스키마에 맞게 처리한 로그를 잘 합쳐서 하나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버전 시스템을 얻은 것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였던 것 같고요. 다양한 스키마 버전을 저장하고 그 스키마 버전들에 대한 변경 내역을 이제 잘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많은 환경과 많은 빌드들에 있는 로그에 대해서 이제 알맞은 스키마를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를 끝냈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린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가 최적의 해답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아직 이건 개발 중인 프로젝트고 남은 숙제들이 많은데요. 결국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테마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의 좀 큰 주제는 로그의 스키마 시스템이 개발 과정에 잘 녹아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은 이제 서버나 클라이언트, SDK의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이 스키마 시스템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빌드를 서버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어떤 통신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을지 설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그의 스키마도 어떤 버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설정해서 배포함으로써 그렇게 배포된 서버가 그렇게 주입된 정보를 가지고 로깅 모듈에서 해당 버전을 잘 찍도록 해서 굳이 스키마 버전을 맞추는 것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이제 코드 기반으로 스키마를 관리하는 것인데 스키마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게임 서버의 CI/CD 과정에 아예 포함시켜 버림으로써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키마를 그대로 로그 스키마에 가져와서 이제 로그 스키마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바로 로그 스키마를 실제 로그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스키마 문서를 가지고 이를 잘 활용하는 패턴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키마 문서를 바탕으로 데이터 소비자들에게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느 로그에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잘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발표에서 승용님도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 로그가 어떤 예시값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는지 같은 정보를 좀 더 잘 넣어줌으로써 AI의 데이터 분석에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제 발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